봤을 때? 일단 의상을 왜 갈아입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리지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어쨌든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이미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쌓여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딸인데 자기가 아빠의 딸인데 재산은 뭐 다른 삼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새엄마한테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딸들의 분노가 쌓여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아빠가 아무래도 이건 약간 노래로서 약간 간접적으로 묘사가 되긴 하는데 사랑 아니야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가 어떤 넘버냐면 리지가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면서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안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제가 영화 리지 클립을 봤었을 때 내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또 그 앤드류 보다 아빠가 그 가정부인 브리짓 설리번을 또 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골고루 했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냐라는 장면에서 아마 리지나 뭐 엠마나 그런 것들이 다 아빠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괴물이네,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뒤에 저는 이거 몰랐는데 그 장면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브리짓도 그 안무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성적인 억압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가 살인을 하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되고 재판장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살인을 하자마자 이제 의상이 딱 체인지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아빠라는 자기를 새장 속에 가둬놓은 아빠라는 존재로부터 해방됐을 때 전혀 이제 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코르셋 프리다에서는 코르셋을 입어서 프리다 칼라고 일어났다면 갑옷이었죠. 갑옷이었다면 네. 리지에서는 그 코르셋을 풀어헤치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을 입음으로써 해방을 경험하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는 끝까지 그 리지가 한 행동을 약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살인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얘가 갈아입냐면 아까 리지랑 앨리스가 약간 좀 사랑하는데 레즈비언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에서 앨리스가 리지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때 뭐 판사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막 혹시 뭐 리지를 뭐 사랑하냐, 너네 둘이 뭐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때 사실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리지를 내가 위험하지. 왜냐하면 기껏 무죄로 갈 수 있었던 그건데 그렇죠. 자기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안 되잖아. 또 이제 그 수렁으로 굴러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때 막 조마조마해요. 그치. 그때 심장이 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리지도 어쨌든 거짓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신실하고 연약한 여성이 도끼로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내려쳤을 리가 없다라는 걸 이용을 하기도 했어. 그리고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리지가 죽이지 않았다. 자기는 뭐 그런 피 묻은 드레스를 태우는 거, 드레스를 태우는 거 봤지만 거기에 그냥 페인트가 묻어 있어서 태우는 거다라고 위증을 한단 말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앨리스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살인만을 통해서 해방된 건 이제 리지, 그리고 엠마, 그리고 브리짓. 맥이라고 불리는 브리짓 3명이었는데 이후에 결국에도 앨리스도 그 해방된 질서에 동참을 하게 되죠. 편입을 하게 되죠. 이런 의상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초연 때 보셨잖아요. 네네네, 초연 때랑 재현이 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대가 달라지니까 그 이제 2층 무대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됐는데 그때는 되게 좁았어요. 드림아트 센터에서 했을 네, 때 맞아. 굉장히 좁고 사실은 배우분이 나중에 이제 그 록 콘서트 하듯이 이렇게 4명이 섰을 때 좀 좁은 느낌?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구나. 답답한 느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와이드가 많이 지금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진짜 콘서트를 좀 편히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맞아. 배우들이 정말 거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였었고 초연 때보다 아마 이렇게
다시 아까 제가 이제 그 퀴즈 내셨잖아요. 그 네 분의 특징. 근데 초연에 나오셨던 분이 다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번에도. 유리아 배우님이나 뭐 이영미 배우님.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컨셉이나 연출력 이런 거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공간이 변하면서 맞아. 이제 이제 관객분들한테 배려해주는 차원 아까 뭐 포토존도 그렇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그 넓어지면서 배우분들이 보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비춰지는 모습들이나 이런 뭐 이렇게 연기의 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진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그 리지가 갖고 있는 지금 가려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사실은 작은 데서 보는데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가까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대를 그 나중에 네 분이 서갖고 막 노래를 할 때는 무대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다 채우는 느낌? 가득. 무대를 넘어서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겠다. 작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느낌이 들겠다. 같이 그냥 있는 이머시브 느낌이구나. 마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층 무대도 사실은 그 거대한 저택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2층 같은 느낌이었지 그걸 저택이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객석에 앉아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석에 앉아있는 그 공간까지도 그냥 나중에 노래를 막 센 노래를 할 때는 그냥 전체가 다 점유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공간을 채우는 그게 다르구나. 거기다가 요즘에는 못 일어나셨잖아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다 일어났었고. 진짜 뭐 중간 노래 공연 끝날 때. 이번에도 기립은 일어났어요? 있었어.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함성이 있었. 막 함성하고 막 이런 거 다 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극장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썩들썩. 그치.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참혹한 이야기에 왜 이런 그런 정말 오장육부를 다 모아서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끌어나오는 소리의 에너지. 노래거든요. 맞아. 다. 근데 그 노래를 왜 저토록 부를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때 제가 그 모 아는 기자님이랑 같이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권 기자님이라고 같이 가서 봤는데 보고 나오더니 자기는 너무 시끄럽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머리 아파. 그분 특성이죠. 자기 이런 걸 싫어한다고 막 자기 로고막을 원래 안 좋아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질감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콘서트 같은 양식으로 이런 뭐 헤드윅 이후에 그렇지. 그런 신선한 양식으로 이런 여성과 그 페미니즘의 문제 그 페미니즘을 넘어선 어떤 인간 존재에 관한 문제, 그 자유에 관한 문제, 해방과 자유 이거를 이 노래에 실어서 이토록 그 파편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너무 매력적이었었거든요. 나 정말 궁금한 게 진짜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포스터에 뒤에 손에 뭐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 도끼도 아니고 나 솔직히 도끼면 도끼인가 보다 했는데 도끼가 아니고 하얀 뭐를 쥐고 있는데 뭐야? 몰라요? 돌멩이야? 돌멩이 같기도 하고 뭐 쪽지 같기도 하고. 나 이거 처음 봤어. 정말요? 네. 아니 지금 찾아볼게요. 좀 기억이 안 나네. 역시 안 본 사람이. 역시 이게 뭔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헛다리 잡는 거 아니야? 손에 쥐고 있는 네,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이 하얀 뭐 조약돌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 뭐 근데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조약돌? 조약돌 같기도 하고 뭐 쪽지를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얘기해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문제 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교수님들한테 네. 여쭤봐가지고. 네. 근데 알고 보면 또 우리만 보고 온 우리가 캐치를 못한 너무 중요한 문제일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있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리지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그 다른 작품들이.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네.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뭐가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 5개예요. 손가락이 뒤에 4개 있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이 빛에 비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야 그냥. 손가락이 잘린 하나, 손가락이 둘, 아니라? 셋, 네, 5개. 5개라고. 근데 여기 2개 겹쳐 있어갖고 6개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중지가
이게 지금 검지에 중지가- 빛이 엄청 들어있어.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거네 그러면. 아니 근데 봐봐. 아니 근데 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왜냐하면 아니 중지가 두 개처럼 보여. 이 보이세요? 그 세 번째 손가락이 네, 네. 이 살이 튀어나온 게 손가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이에요. 우리 그럼 뭐자 그럼 왜 중지가 이렇게 중지가 아니라 왜 검지가 이렇게 하얗게 됐을까요? 그 검지가 왜 하얗게 됐을까? 그렇죠. 검지의 이유가 뭘까요? 뭐 그거는 뭔가 있을 수 뭔가 있겠죠. 중지였으면 그럴 수 있는 게 노래 제목 중에 Fuck You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라면 뭐 중지에 뭐가 이제 하얗게 돼 있으면 그런 걸 상징했겠구나. 검지. 하필 검지였을까? 삿대질 많이 당했나? 삿대질. 그런 네가 죽였지 죄송해요. 이런 느낌인가? 죄송해요. 넘어갑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인 건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밝은 이걸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리지 자체가 누군가를 죽이고 죄가 있다라는 거를 숨기는 느낌? 뭔가 이제 우리가 감추고 있는. 뭐가 이렇게 손에 뭐가 이렇게 하다가 물이 묻었거나 피가 묻거나 뭐가 묻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색하게. 나중에 닦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불안정한 느낌의 그러네. 리지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근데 나는 생각이 그 언뜻 생각했어. 들어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크로스하면 이 거짓말 뭐 이런 거잖아요. 행운을 빈다 아니야? 행운을 빈다? 아니 이렇게 하고 거짓말 하면은 이거는 용서가 되는 거짓말이에요. 진짜? 모르세요? 모르죠. 정말 저는 실망이야.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저도 토종 한국인이에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무슨 그걸 근데 손가락으로. 그러기에는 그렇게. 이게 더 정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너무 손가락 애매해. 모양은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된 거잖아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된 게 맞아요. 아니라. 그건 그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지. 네. 아무튼 손가락 얘기. 재밌네요. 네. 네. 덕분에 잠깐 긴장했습니다. 네. TMI. 내가 모르고 준비를 못해요 그런 걸 아니, 이제 갑자기 재밌었어요. 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제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재밌었던 게 리지 모든 정황이 사실은 리지를 향해 있었어. 왜냐하면 뭐 증거도 그랬고 그리고 도끼날이 발견됐는데 이게 너무 엉성하게 누가 봐도 오래된 도끼처럼 보이려고 거기 먼지들을 약간 누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누가 봐도 리지가 그거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 아빠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평소에 일면식도 없던 삼촌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그 자기 새 아내 그 이복 동생한테 집을 막 사주겠다 그러고 근데 정작 딸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딸들이 이미 좀 약간 그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리지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치밀했던 게 뭐냐면 새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엄마를 먼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가 발견됐을 때 이미 피가 좀 굳어 있었대요. 근데 왜 새엄마를 먼저 죽였을까요? 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때 생각이 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죠. 그 돌았어, 프리다 돌았어. 그처럼. 돌았어. 27일 마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식구님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것 같아. 원래 바람 피면 바람핀 남편이 짜증 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한테 더 짜증을 내거든. 갑자기 딸인데? 그러니까 그 일종의 엄마에 대해서 아니 아빠가 더 열이 받지만 아빠가 어. 저렇게 하는 게 열이 받는 게 맞는데 그 아빠를 그런 식으로 꼬신. 깨어났다. 깨어내서 결혼을 해서 재산을 갈취한 그 엄마가 더 미운 거지. 근데 이게 지금 그 사건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에서 갖고 온 그 팩트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엄마를 죽인 게. 그치. 그렇게 막 단순하지는 않지. 막 획가닥해서 한 건 뭐야. 아니지. 나 단순해? 아니, 감성적이셨어. 그런 단순함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먼저 죽일 거 이런 거보다도 뭔가 사건의 은폐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은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기 와이프를 죽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든가 뭐 약간 그런 뭔가를 좀 설정을 하려고 그러려면은 아빠를 안 죽였어야 되는데 아빠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재밌다. 스릴러 취지 좋아하잖아. 추리해보세요. 아가사로서. 아가사 시꾸라사. 시꾸라사 뭐야? 식구옴즈. 식구즈로서는 느낌의 그건 거야.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보다 약하잖아. 무서워. 근데 도끼를 내려칠 때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먼저 약한 사람 치고
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센 사람 치고. 치밀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딸들이 분노로 차 있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를 먼저 죽여. 그러면 아빠의 재산이 엄마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새엄마를 먼저 죽이면 일단 재산을 상속받을 그 사람이 일단 죽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빠를 죽이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딸들한테 재산이 가게 돼서 그 딸이 그 리지가 뭐 아빠를 죽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9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대. 그 당시에 돈으로 90억 저택이나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아빠가 근데 그 삼촌이 그 유언장 유언장이 사라진 거야. 유언장이 사라져가지고 그 유언을 그거를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리지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지검장 출신, 판사 출신 이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김현장이네 김현장. 진짜 거의 사진도 있어. 실제 사진도 변호인의 사진이 있는데 10명 정도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아까 번복했다 그랬잖아요.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당시에 그 리지 보든의 그런 불완전한 진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리지가 진술을 할 당시에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무효입니다 라고 하고 그게 기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리지와 그리고 리지의 아빠 앤드류라는 인물이 있었을 때 앤드류라는 인물이 너무 자린고비였던 거야. 베풀 줄 모르고 돈만 많고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 반면에 리지는 둘째 딸로서 굉장히 신실하고 뭐 이제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 딸이 잔혹하게 살인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지어 재판장에 증거품으로 아빠랑 엄마의 두개골을 증거로 갖고 왔었대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리지가 실신을 한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또 배심원들이 저거 봐라. 저것만 봐도 저렇게 쓰러지는 여자애가 뭐 어떻게 도끼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리지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재산 상속 받고 개명하고 딴 데 가서 집 사가지고 이제 66세까지 살았는데 근데 자기도 뭐 안정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면. 근데 유리아 역할이 그래서 유리아 씨도 그렇고 리지 역할이 약간 백치미가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 중에서 약간 왜 가만히 서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해도 연약해 보이는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나와 완전 반대다. 내가 제일 정말 추구하는 상인데 내가 안 되는 절대 굉장히 다 도달할 듬직하고 수 없는, 굉장히 듬직하고 리더십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 우리 식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 여성 맞아. 캐릭터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 하늘. 그 노래를 하면서도 약간 백치미가 있으면서 약간 저 사람이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역할로 리지가 나와요. 맞아. 그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굉장히 뭐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당연히 정신이 뭐 말짱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맞아요. 그런 그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앨리스라는 인물과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브리짓이라는 그 사람과 또 이제 모종의 거래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심장이 좀 뛰고 쫄깃해지고 덩달아서 음악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심장을 뛰게 하는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그 가정부를 제외하고는 다 가정부도 오묘해. 오묘한데 그 오묘하면서 그 나머지 캐릭터들이 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런 소리가 나지? 진짜 오장육부 발성. 그냥 몸은 여리여리한데 막 그 노래를 하는 걸 들으면 뭐 쇠꼬챙이 그 몸인 것 같은 불방망이로 아주 그냥 어디 귀를 후드려 패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느끼는 그 전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연이랑 이제 벌써 시간이 또 오래됐어. 초연이랑 재연의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극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막 우리 다 같이 뛰고 이렇게 노래하는 구간에 리지라는 커다란 이름이 적힌 스테이지가 무대 뒤에서 업스테이지에서 다운으로 쫙 나와요.
근데 거기 뭐 그게 뭘 상징할까? 또 이제 또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리지 넘버 중에 Somebody Will Do Something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뭐 Somebody 누가 사고 쳐, Somebody 누가 뭐 사고 쳐 이런 넘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세 장 속에서 그냥 이름 없는 비둘기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인물들이 살인이라는 뭔가 비도덕적이고 비규범적인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본인의 이름을 찾은 거야. 해방을 맞이한 거야. 이지가 니즈네. 뭐라고? 아빠를 죽여. 그러니까 내 소리 조절해야 된단 말이야. 또 이러면. 근데 내가 아까 이즈가 니즈랑 비슷하다라고 했던 게 약간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미국에서 정말 이 사건을 맞이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걸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뮤지컬이 별로 반가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말씀 잘해주신 게 지금 그 리지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저택이 관광 명소가 됐어.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막 그 소파도 그대로 구현을 해놓고 뭐 그때 살인 사건 현장도 구현을 해놓고 기념품까지 도끼 뭐 해골 기념품까지 판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상이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소재로 뭔가 사람들이 기념을 남의 정말 실제로 있었던 남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그걸 돈을 상품화를 시켜서 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너무 지금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돈 룩업인가 영화를 봤거든요. 그 디카프리오 나온 저 봤어요. 봤죠. 그런 영화도 너무 웃기잖아요. 웃긴데 이게 지금 막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데 막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거 와인 한 잔 마시고 있고 그런 상황이 뭐 100%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상황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된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못 해봤다. 나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은데요. 왜?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스토리는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그 스토리보다 더해요. 스토리가 오히려 덜한 각색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를 좋아하시는 식구로서 나 극존치겠지 좋아하시는 본인한테 극존치 좋아하시는 식구로서 인간이 항상 올바르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실은 추악하고 잔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악도 있어요. 그렇지. 악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고 아니면 일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도 인간이다.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그냥 그거를 뭐 숨기고 아니면 또 떠오르지 않았을 뿐. 그치. 그럼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거와 행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도 사실은 이 이면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범인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압된 곳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통쾌해지는 그런 극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 썸바디에서 리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영광호를 또 베어더 뮤지컬 이후에 또 처음 갔던 것 같은데 사이드에서 봤어요. 1층 사이드에서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망이가 앞 관객의 단차가 너무 없고 너무 사이드다 보니까 그냥 난 리지가 퇴장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앞 관객의 머리에 가려져가지고 그 센터에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앞에 좀 약간 키가 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 있고 또 뒤에 어떤 좀 체구가 왜소하시면 저 같은 라는 분이 앉아 계시면 조금 약간 공연을 관람하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원래 그거는 전체 좌석을 좀 고려해서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거 더 보셔야겠네 한번. 그러니까 센터 가서 더 봐야 돼. 센터 가서 더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극을 다시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다른 캐스트로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만간 또 보러 가게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올해의 재연 뮤지컬 리지는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니까 또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7% 떼주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오프닝 나잇에 보고 왔으니까 네. 그냥 그때 또 음향 사고도 좀 있고 핸드마이크랑 그 뭐냐 번갈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핸드마이크가 그냥 오브제인 줄 알았어. 핸드마이크로 진짜 노래를 하시더라고. 대사도 하시고. 지금 이게 브로드웨이에서는 안 하고 있죠? 브로드웨이에서 안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브로드웨이에서 안 하고 있고. 이게 거기에서는 약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해외에 다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캐스트 거릴 것 없이 다 저도 좋다니까.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리지 저희 오늘 방송도 1시간 동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두 편으로 자르면 두 편으로 아주 그냥 맛깔나게 잘라가지고 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리지 저랑 또 같이 보러 가요,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